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라디오 집현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산책하기가 참 좋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찬바람 속에서도 봄 기운이 물씬 풍겨나옵니다. 저도 자주 산책을 즐기는 그런 편입니다만 산책길을 걸을 때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에 사는 오리들 가족입니다. 오리들 가족,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헤엄치고 먹고 그 먹이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세상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가를 따라서 줄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옹기종기 한 곳에 모여서 털을 다듬고 있는 오리들을 가만히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잠시지만 바쁜 일상을 멈추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곡으로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자,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반려동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 강아지. 예, 산책을 하다 보면 흔히 만나는 게 강아지입니다.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요. 특히 예쁘게 그 치장한 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쓰다듬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싶습니다. 똘똘하게 생긴 녀석도 많죠. 그 종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본산 시바견인가요? 잘생겼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진돗개도 멋있지만 특히 치와와 같은 애들은요 까불까불거리는 걸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어떤 애는 그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예. 그 연못이나 개울에 가면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나가봐도 그 팔뚝보다 더 큰 잉어들이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잉어들이 우아하게 헤엄치는 그런 모습, 유유자적하게 노는 그런 움직임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사는 고요한 호수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어떤 명상의 경험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책 중에 큰 즐거움 중에 하나, 무엇보다도 자연과 환경을 연결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입니다.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너의 집까지 오고만 거야. 넌 나를 떠나도 매일 널 바래다 준 습관 눈물로 남아서 소리 없이 공전화해 몸살이 지된 이 모습 더욱 그리워. 너의 그 따뜻한 목소리 이젠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 이젠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너무 세상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는 날 위해. 들어줄 넌 곁에 없지만 가만히 너의 이름을 혼자 불러봐. 어쩌면 예전에 그랬듯 네가 대답해줄까 이전이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집현전 오늘의 책. 집현전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하는 책은 사라진 동물들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부제가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들 그 흔적을 따라서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글렌코우라는 사람인데요. 동식물 학자이자 작가입니다. 그 마이클 글렌코우가 현재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멸종되어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 멸종되어 있는 동물들의 발자취를 탐색하면서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많은 그 동물들이 멸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총 11종의 동물들을 대표적으로 다루거든요. 어떤 이유로 멸종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썩 가독성 있게 잘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읽는 내내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부스 자연사 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요. 부스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게 영국에 있나 봐요. 그리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뉴질랜드의 남섬과 북섬, 갈라파고스 제도, 그리고 태국, 모리셔스 제도 이렇게 이르기까지 11종의 동물들의 서식지로 알려진 그런 장소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책의 제일 뒷장을 보면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실어놓고 표시까지 해놨어요. 그 지역 박물관에 전시된 동물들을 살피면서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한 시대의 슬픈 우리들의 아픈 이야기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장부터 11장까지 쭉 써 있는데 오늘 11장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1장까지, 11장까지 어떠한 동물들이 나와 있는지 그거는 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 1장에는요, 바닷가 절벽 바위 틈에서 둥지를 틀고 살았던 큰 바다 쇠오리, 큰 바다 쇠오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장에서는 날지 못하는 새 안경 가마우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3장은 거대한 몸집 때문에 바다와 괴물로 오해를 받았던 스텔러 바다소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에는 뉴질랜드 남섬에 살던 1m 키에 30kg이 넘는 새 고원모아라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록 주머니 찌르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숭배를 받았던 신성한 새 남섬 코카코라는 새도 나오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멸종되어야 했던 푸른 나비 서세스 블루에 대한 나비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숙제로 나비 채집 숙제를 내줬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왔습니다. 자, 외지인들의 횡포 속에 사라진 갈라파고스의 땅거북 이야기, 핀타섬 땅거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외로운 조지라고 그래서 그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거북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리셔스 섬의 마스코트로 유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 도도새는 많이 알죠. 그죠? 도도새 이야기도 나오고요. 태국의 드넓은 습지를 코끼리와 함께 누비던 숀부르크 사슴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이벨의 말미잘 이야기까지 총 11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동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우정아, 보통 사람입니다. 혼자 조용히 견디는 밤 내 마음처럼 까맣다고
언젠가 웃을 수 있을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오랜 슬픔을 마주할 때면 깊이 잠겨있던 나의 밤도 별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시간을 살아도 기다렸던 날 만나기를 그저 나도 보통 사람처럼 그을린 하늘이 밝아오면 그제서야 눈을 감아 서러운 마음의 조각 한 켠에 잠들지 못한 꿈이 참 시리다. 아슬하게도 힘겹게 붙잡았었던 커버린 나에게 고된 연민을 보내고는 시간은 저만치 흐르고는 추억하라 하네.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오랜 슬픔을 마주할 때면 깊이 잠겨있던 나의 밤도 별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시간을 살아도 기다렸던 날 만나기를 그저 나도 보통 사람처럼 다신 없을 것 같았던 웃는 날들이 기다린다면 보잘것도 없는 이 마음을 저 햇살이 비춰줄까? 애타게 불러보았던 이 길 끝에 날 만나기를 그냥 그렇게 나 보통 사람처럼 자, 큰 바다 쇠오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큰 바다 쇠오리는 그레이트 오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북대서양 지역에 많이 서식했던 그런 날 수 없는, 날지 못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그 그림, 큰 바다 쇠오리의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꼭 생긴 게 펭귄 같이 생겼습니다. 몸 길이가 약 80cm, 그리고 체중이 5kg 정도 되는 대형 바다새라고 그래요. 닭이 한 4kg에서 5kg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닭보다 약간 좀 크거나 그 정도 비슷한 사이즈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배 깃털은 희고 머리에서부터 등까지 그 깃털은 윤기는 흑색이었었고요. 그리고 부리와 눈 사이에 크고 흰 반점이 한 개 있었고, 꼭 펭귄 모양을 말씀드린 것 같죠. 또한 부리에는 7개가량의 홈이 파여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날개가 짧았대요. 길이 20cm 정도. 그러니까 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새는 낮게 깍깍하면서 울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그레이트 오크는 수세기 동안 고기나 알이나 깃털 때문에 인간에게 사냥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 깃털이 있잖아요. 그거는 베개, 의복 이런 곳에 그 귀하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새는 잡아서 낚시 미끼하고 기름 공급원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34년에 프랑스 탐험가 자크 까르티에가 탐험대를 이끌고 뉴펀들랜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한 이래 큰바다 쇠오리는 탐험가들한테 정말 많은 수가
사냥이 되는 거죠. 그 자크 까르티에가 섬을 발견을 했는데 뭐라고 적고 있냐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새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명 펑크섬이라고 불렀는데 새가 배설물을 너무 많이 쌓는 바람에 섬 전체가 악취가 났대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섬, 펑크섬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당시가 대항해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을 항해해야 된 배들이 쉬어가는 그런 섬이었었다고 그래요. 뉴펀들랜드 섬이. 근데 이 새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사람에게 자기 혼자 걸어올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공포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인간한테 접근해 왔으니까 그냥 살해를 당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1년에 알을 한 개밖에 낳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번식력이 낮았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멸종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요, 새를 사냥을 하고 배를 채운 다음에 그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해서 식량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수백 마리씩 배에 싣고 항해를 했던 거죠. 이제 깃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불이나 침대 베개로 팔았고요. 여름이 되면 여름마다 그 섬에 야영지를 세우고요. 조금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가마솥을 걸고 산채로 그 새 털을 뽑고 그리고 나서 털을 뽑은 다음에 새는 모닥불에 그냥 던졌답니다. 매 해마다 찾아와서 만찬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새 사냥은 뉴펀들랜드뿐만이 아니고요. 각지 해안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는데 1750년대에는 그 북대서양에 서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계속 남획을 한 거죠. 1820년으로 넘어가면 번식지가 아이슬란드 앞바다에 있는 가이르 플라스케어 섬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가이르 플라스케어 섬에 딱 고기만 번식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1830년에 그 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가 돼가지고 지진이 나고 섬이 자체가 이제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새가 한 50마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가까이에 있는 암초, 엘데이라고 불리는 암초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50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멸종 직전이었는데 그 새를 노리는 건 이제 수집가나 박물관에 고가로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새도 사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844년 6월 3일 날 엘데이 섬에서 마지막으로 큰 바다 새오리가 발견이 됐는데 포란 중이었다고 그래요. 알을 품고 있었는데 한 쌍이었는데 발견하자마자 발견자라 그냥 그 박제로 만들려고 살해를 하고 알은 깨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정말 허망합니다. 1852년에 정말로 마지막 한 마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목격담은 있는데요. 그 정상적으로 그 새를 목격은 있는데 발견은 찾아오지는 못한 거죠. 현재는 한 박제가 한 80개 그리고 알 껍데기가 한 7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트 호크는 그 사람이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상당히 비극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자가 박물관을 방문을 합니다. 덴마크 자연사 박물관에서 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유리단지 안에 엘데이 섬에서 죽은 마지막 큰 바다새오리 한 쌍의 눈알이 호박색 액체 안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왼쪽 단지에는 심장 2개가 들어있다. 야, 정말 그 어떤 영화처럼 DNA를 복제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임창정 멍청이 듣습니다. 그대 내 곁에 있었나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지내던 날이
아직 보고 싶고 사랑하고 원망도 하지만 미안해서 또 꺼내봐요. 지워야만 하나요 그대. 많이 미워도 그렇게 놓지 말아요. 이제 서로 달라진 하루를 천천히 맞으며 그대가 없는 연습을 해요. 어느 날 흐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 지금의 나를 봐. 이 끔찍한 날들을 겪고 있잖아. 그 주인공처럼 그 어느 하나 멍청하지 않은 게 없던 날. 그땐 그토록 그 곁을 떠나려 했잖아. 이제 후련하니 그렇게 그댈 버렸던 거면서 왜 이렇게 우는 거니. 지워야만 하나요 그대. 나를 많이 미워도 그렇게 놓지 말아요. 아직 전과 달라진 하루는 많이 힘들지만 그대가 없는 연습을 해요. 그 어느 하나 멍청하지 않은 게 없던 날. 그땐 그토록 그 곁을 떠나려 했잖아. 이제 후련하니 그렇게 그댈 버렸던 거잖아. 울지 말고 부디 제발 날 잊고 살아요. 점점 더 그리운 너 나도 그만할 거야. 이제 어느 날 흐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 나에게도 존재할 이 끔찍한 날들을 그땐 몰랐어. 그 주인공처럼 그 어느 하나 멍청하지 않은 게 없던 날. 그땐 그토록 그 곁을 떠나려 했던 나잖아. 그렇게 그대 버렸던 거면서 왜 이렇게 우는 거니. 예, 스텔러 바다소 이야기를 합니다. 1741년도에 자연학자 게오르크 스텔러라는 사람이 북극 탐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령인 캄차카 반도 근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극 탐험대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선원들이 괴열병으로 쓰러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 폭풍우를 몰아치고 있는 것을 헤치고 나아가다가 식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식량이 떨어지고 오갈 데도 없는데 그때 발견한 게 바로 스텔러 바다소였다고 그래요. 원래 스텔러라는 사람은 스톨러라는 이름이었었답니다. 근데 개명을 해서 스텔러로 개명을 했다고 그래요. 스텔러 바다소가 사람 이름을 딴 건데 게오르크 스텔러의 이름을 따서 스텔러 바다소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스텔러를 바다소를 발견하고 사냥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소 사냥에 대한 스텔러의 글은 극적이면서도 가슴이 아프다. 작사를 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얌전히 바다에 떠 있는 바다소들 사이를 배회하다가 커다란 암컷 한 마리를 공격했다. 거대한 바다소는 물속에서 몸을 마구 휘저었고 선원의 총검과 칼이 울퉁불퉁한 피부를 꿰뚫어 피가 분수만큼 솟구쳤다. 암컷 바다소를 돕기 위해 용감하게 달려든 바다소 무리는 꼬리로 열심히 작살을 빼내고 돌진해 배를 뒤집거나 밧줄을 끊어내려 했다. 암컷이 죽어서 해안가로 끌려간 뒤에도 수컷 바다소는 자신의 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 그 바다소를 사냥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스텔라 바다소는 최대 9m에다가 무게가 10톤이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그래요. 지방은 연료로 쓸 수 있고 사실 그 덕분에 선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지극히 그 온순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 봐도 도망치지 않고 친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가 상당히 깊어서 암컷이라든지 새끼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많은 수컷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습성이 오히려 빨리 멸종으로 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암컷을 사냥해서 해변에서 도살하는 그런 와중에도 수컷은요 3일 동안 해변에서 암컷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스텔러 바다소는 질 좋은 소고기 맛이 났으며 바다소 한 마리로 그 전체 선원들이 2주를 먹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활기를 찾고 다시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원 78명이 출발을 했는데 456일 만에 귀환을 했거든요. 46명이 돌아왔어요. 물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 그 선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선원들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겠죠. 그래서 재산 같은 거를 다 처분해 버린 상태였답니다. 자, 선원들이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실컷 들어온 고기와 가죽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물었죠. 어디서 났습니까? 정말 당시에는 영웅으로 취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 들어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 가죽을 싣고 왔었으니까요. 탐험대가 스텔러 바다소에 대해서 보고를 했겠죠. 여기 가면 이러한 바다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북극해를 탐험하는 배들이 모두 몰려간 거죠. 여기 와서 뼈, 고기, 가죽, 기름, 젓 무조건 남획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바다소를 사냥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다소를 작살로 쏘아가지고 해안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사냥법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소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잠자고 있는 바다소를 그냥 쇠막대기로 찔러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다소가 허우적거리면서 바다로 도망치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도망치다가 서서히 죽어. 그러면 바다로 떠내려온 그때 사체를 도축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그냥 바다로 떠내려갔겠죠. 유럽인들에 의해서 그 스텔라 바다소가 정말 무자비하게 사냥당하는 것을 러시아인들이 봤죠. 그리고 격분했습니다. 여우나 해달이나 물개나 바다 사자, 안경가마우지, 스텔라 바다소 다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냥 금지령을 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호 정책을 폈지만 소용이 없었죠. 한참 뒤에 스텔러의 옛날 동료이자 박물학자 이반 포포프가 그 섬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도착했을 때 다른 동물들은 없고 단지 바다소 두세 마리만 남아 있다고 그래. 남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야, 참, 너희들은 돈이 안 돼 하고 외치고서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게 끝이었답니다. 그게 멸종이 된 거죠. 결국 스텔라 바다소는 스텔러 탐험대 눈에 띈 지가 이제 한 27년도 되지 않아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스텔러의 죽음 이후에 스텔러가 쓴 그 일기장 기록이 러시아어로 출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일 고기 맛이 없었더라면 그 탐험대가 뭐 생존하기 위해 잡아먹었겠죠. 그런데 멸종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펭귄이 있잖아요. 펭귄. 남극에 간 탐험대가 생존을 위해서 펭귄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식감이 있죠. 마치 텐트 천을 씹는 것 같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잡아먹는 거예요. 식용으로 사냥을 안 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로이킴이 그때로 돌아가 듣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아픈 기억은 뒤로 하고 우리 행복했었던 그 순간을 찾아가 분명 사랑이었지 헛된 거짓말은 아니었지 나는 널 사랑했고 너도 날 사랑한다 했잖아 꼭 잡은 두 손과 서로의 숨결만으로 모든 게 충분했던 그때로 돌아가 널 잊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줄 수 있는 만큼만 바라보는 거야 그때로 돌아가 너를 좋아한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날 속여보는 거야 그렇게 너 떠나고 내게 남겨진 그리움을 지워내는 건 내 몫인 거라 그때로 돌아가 널 잊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줄 수 있는 만큼만 안아보는 거야 그때로 돌아가 너를 좋아한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날 속여보는 거야 너도 내가 그리울까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 둘만의 영원을 약속하는 상상을 할까 또 나만일까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똑같이 끝이 난데도 또다시 너를 만나고 다시 널 보내줄게 핀타섬 땅거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라진 동물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 땅에서 멸종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글렌코우가 지은 사라진 동물들을 찾아서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핀타섬 땅거북은요, 한때 화제가 됐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갈라파고스 땅거북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그러한 거북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별명이 외로운 조지였었죠. 론썸 조지. 2012년 6월 24일에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 종이 완전히 멸종된 걸로 확인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아종은 핀타섬 땅거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핀타섬에만 살고 있는 그런 거북이죠. 대표적으로 갈라파고스 섬이 있는데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길이가 최대 1.8m, 체중이 400kg까지 자랄 수가 있답니다. 정말 거대하죠. 수명은 100년 이상. 근데 그 이상도 사는 그런 장수종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육된 것 중에서는 170년 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땅거북, 원래 갈라파고스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그 갈라파고스 여러 섬의 환경을 서서히 적응하면서 분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각 섬마다 아종이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각 섬마다 각각의 아종으로 분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5종 되는 그 아종이 확인할 때에는 15종이었었는데 그 아종이 현재까지는 총 12종이랍니다. 외로운 조지가 죽음으로 해서 그 아종은 10개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갈라파고스 제도 자체가 진화의 실험장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불리는 이유는 작은 제도 안에서 섬이 여러 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섬마다 환경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실험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한때 갈라파고스 땅거북 개체수가요 25만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3년대는 3천 마리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섬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1535년 3월 10일 날 그 핀타섬을 발견한 어떤 주교가 글을 썼는데 바다 표범과 사람 한 명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땅거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엄격히 보호를 받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9,000마리까지 회복이 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체수가 줄어버린 개체수가 멸종된 버린 그 아종은 복원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외로운 조지를 다른 아종의 암컷과 교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요. 외로운 조지는 70년대 발견되고 나서 40년을 혼자 살아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다가 세상을 뜬 셈인데 이 그 처음에 상당히 많은 개체수를 자랑했던 그 거북이 덩치도 크고 잡기도 쉬워가지고 식량으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은요 상당히 상징적인 그 생물종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를 방문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 존재했던 그 당시의 아종 중에 2개가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윈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835년 9월 17일에 찰스 다윈이 방문을 합니다. 다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보다 더 험하고 지독할 수 없다. 이곳은 마치 울버햄프턴을 떠오르게 한다. 울버햄프턴은 그 영국의 공업 도시인데 당시에 상당히 그 더럽고 폐석과 잡돌멩이가 쌓인 그런 공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인상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 갈라파고스의 첫 번째 인상은요. 초기 방문자들이 말에 따르면 땅거북은 우리가 맛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게 느꼈다라고 적고 있고요. 땅거북은 포장 음식으로 완벽했다고 그래요. 거북을 뒤집잖아요. 그럼 편리하게 뒤집기만 하면은 음식이 용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야, 정말 그렇죠. 비참합니다. 그 거북이한테 물도 안 줘도 되고 먹이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 배에 짐칸에 그대로 실어버린 거죠. 거북을. 냄비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선하게 살아있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암컷은 사냥하기도 쉬웠답니다. 알을 낳으려고요. 모래 해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죠. 자, 거북을 일상적으로 죽였고 고기 한 점 먹고 나머지는 섬에 그냥 버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섬에 새로 들어온 그 쥐하고 개가 있잖아요. 쥐하고 개가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살을 해서 등껍질 속에 기름을 채취해서 에콰도르의 그 가로등 불빛을 태우는 데 썼다. 한 20만 마리가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도살되니까 당시 독일 생물학자 게오르크 바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복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살려야 한다는 호소가 아니라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지금의 잣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살려야 한다 하는 호소는 그 시대적 사명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곤충 채집해 와라 그런 숙제를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집에 대한 호소를 듣고 로스차일드가 탐험대를 구성해서 3개월 반에 걸쳐 가지고 거북 65마리를 채집을 했다고 해요. 표본 상자를 60개를 갖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물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종을 지키자 이것보다 표본을 확보하자 이게 우선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1월 21일 날 헝가리 과학자 요제프 베그볼기와 그 아내가 땅거북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외로운 조지 그 이후로 우연히 발견한 그 땅거북이 외로운 조지가 되는 거죠. 찰스 다윈 연구소로 옮겨지고 수십 년을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2012년 6월 24일 날 40년 동안 관광객들에게 사진 모델로 살아온 외로운 조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박제가 되었고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타크루즈 섬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홀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한 마리 땅거북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운명이 언제나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 2019년 2월 갈라파고스 탐험대는 용암층을 가로질러서 외딴 풀밭에 태연하게 선인장을 싣고 있는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조지 이후로 첫 번째 생명체를 발견하는 거죠. 100년 넘게 발견이 안 되던 페르난디나 땅거북이를 발견한 거예요. 당시 나이가 120살 정도로 추정을 했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암컷이 진짜 페르난디나 땅거북일까 아니면 다른 갈라파고스 다른 종일까? 예일대학교에서 혈액 표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One Last Dance, US The Duo입니다. Hundreds of eyes in the room, but yours found mine. I asked you to dance, and by chance, our hands intertwined. What lasted for minutes seemed like eternity. I had no clue this one dance would lead you to me. Hundreds of friends in the room, and you're dressed in white. You walk down the aisle, and I smile to know that you're mine. We cheers our champagne and wait for our song to begin. The band starts to play and you ask me to dance once again. "59 years have gone by since you said yes. Even now in your hospital bed, you still look your best. We might be old, but there's still one thing we can do. Put on a song, let's pretend to dance round the room.
25 hours have gone by since your last breath. Memories of dancing with you are all I have left. Just a few seconds before it's my time to go. Hello, my God and my love. At last, I am home. 오늘은요 사라진 동물들을 찾아서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도도새 있죠. 이 도도새의 마지막 그 장면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책을 읽어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실제 크기의 도도 복제품은 박물관에 있는 모든 도도 표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전시물이다. 단위에서 빛나는 거대한 새는 영웅처럼 위험 있게 서 있다. 도도는 우리가 잃어버렸고 잃어버릴 예정인 모든 것들의 화신이다. 도도는 근엄하고 비난하는 듯한 눈빛을 내게 고정하고는 길고 구부러진 부리 너머로 나를 노려보았다. 멸종이라는 비극 한가운데에서 도도는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널 보게 됐어. 예전보다 많이 야윈 얼굴. 아직 혼자인 거니? 넌 애써 외면하는 우리가 이별보다 난 더 아픈 것 같아. 참 힘들어.